언시국 TV 핫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실천단의 이두구 단장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로에는 전 이렇게 부르는데 조선일보 타운이 있죠. 예, 맞습니다. 조선일보 타운의 간판 건물이 코리아나 호텔인데 예, 그 외벽에 왜 대형으로 조선일보 로고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예, 요새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까? 예, 네. 무슨 모형이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옆에 원표공원에서 5년 넘게 예, 맞습니다.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실천단이 조선일보 폐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금 막 끝나고 점심 먹고 서둘러 여기 왔습니다. 네. 오늘 며칠째죠? 1885일입니다. 네. 정의기억연대가 수요 집회를 하는데 그만큼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좋은 소식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김건희 씨가 목숨을 건다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가 죽든지 조선일보가 죽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까지는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아시는 대로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예. 이렇게 말한 육성 녹음이 공개되는데요. 아닐만은 정말 김 씨하고 제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이제 실천 단장이 된 지 이제 6년째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천 단장이 된 것이 작년인데 겨우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자리를 내야 되는 건지 그러게요. 네. 그분을 특별하게 또 명망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단장으로 모셔야 되는 건지 지금 네. 단원들과 고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예. 해보셔야겠습니다. 예. 우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죠.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예. 어떤 단체인가요? 글쎄요. 잘 아시겠지만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1919년 3.1혁명 다음에 뭐 일제의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일보가 창간이 됩니다. 그게 바로 1920년 3월 5일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4월 1일인가 같은 해에 두 신문이 창간이 되는데 그동안 두 신문이 저지러온 폐악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100년을 축하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뭔가를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함께 타격을 하자. 네. 그래서 조선동아 폐간을 주장해서 이제 이끌어 오다가 또 시민들이 지나가는 시민들 그런 거예요. 중앙일보는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간에 조중동 폐간 시민 실천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계 신문을 타격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네.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저희들은 이 조직 폭력배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우두머리만 치면은 나머지는 다 굽히게 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선택과 집중하자. 네. 한 놈만 골라 패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를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실천단을 바꾼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는 1인 시위 외에 또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요즘 기고도 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민들레하고 서울의 소리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는 이제 평균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처럼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선일보 폐간의 당위성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폐간 시민 실천단에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실천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십니다. 88 되신 분이 가장 많이 계시고요. 85 되신 분, 81 되신 분, 그리고 79, 막 한 15분 정도 되는데 거의 그런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80에 가깝겠습니다.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 분은 윤한탁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통일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전에 전교조 활동도 하시고 그랬던 분 작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것. 그리고 그분이 저희 손을 잡고 끝까지 해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저를 울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떠나신 위안부 할머니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이제 그 같이
활동하시던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군요. 예.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 조선일보의 가장 문제적인 보도로 예. 뭘 꼽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합니다. 네. 문제적인 질문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질문을 물어주셔야 되는데 네. 문제적인 질문을 물어주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요즘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조선일보의 어떤 본질, 속성을 드러낸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내란 집단이 한참 음모를 꾸미고 있을 당시에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일반 이제 시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까지도 이제 계엄령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엄령이 괴담이었다 그러는데 괴담이 아니죠.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참고로 계엄령 괴담이라고 또 괴담에 그들이 이제 밝힌 괴담을 쭉 나열했는데 거기에는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그리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괴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참고로 이런 것들은 괴담이 아닐 가능성이 크구나 알아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 만일 조선일보가 정보를 가지고 괴담이라고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괴담이 아니기 때문에 괴담이라고 덮으려고 한 것이냐. 조선일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제1의 언론이라고. 최근에 아까 이제 김건희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명태균의 어떤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미 제1의 신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계엄령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단장님의 심증은 아까 두 가지 중에서 후자 쪽이군요. 그렇죠. 가지고서 예. 일부러 덮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우롱하기 위해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단정적인 사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내란 방조 확실한 거네요. 내란 방조가 아니라 저는 내란을 적극적으로 그들도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조나 배후라는 말조차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괴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수괴, 괴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저는 그런 거라고 그 이외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서열을 좀 매겨서 순서를 매겨서 한 두 가지만 더 꼽아주시죠. 길지 않게. 글쎄요. 이제 이번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내란으로 그치지 않고 외환 유도까지 했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환 유치. 그런데 그때도 한 달 후일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북 전단 필요하지만 국민 갈등을 피해야.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대북 전단이 필요하다는 그 시점에 대북 전단이 왜 뜬금없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대북 전단이 외환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에 가서 그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지면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필요하지만 피해가 없도록. 이건 아예 거짓말이죠. 노골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모순이죠. 상호 네. 모순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윤석열하고 비슷한 거예요. 윤석열이 평소 어법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조선일보가 내란 이후에 철저하게 그 윤석열 편을 듭니다. 이따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조선일보는 한 번도 윤석열의 등을 돌린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간을 본다고 이야기하죠. 한번 넘겨보고 이런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까 이런 정도는 해봤을 테지만 그들의 기회주의 속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래 이제 조선일보와 중동하고 약간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최근에조차도
어제 신문입니다. 어제 신문의 사설에 뭐 승복하라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도 승복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불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파면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헌재의 결정에 민주당도 승복하라. 예, 그렇게 주장했다는 그러면서 거죠? 그 안에 예. 보니까 예. 헌재를 흠집을 담는데 헌재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같은 사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좀 아까 드린 대로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말로는 모두 양측 승복해. 그러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헌재 결정은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말입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지금 어떻게라도 흠집을 내서 내란 세력을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이해상충이라고 할까요? 자신들이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모가 드러나면 자기들은 아주 폐간될 운명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자기 보호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언론비상식회의가 조선일보를 언론계의 내란 수계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좀 보았습니다. 예. 아직 진압되지 않은 윤석열의 난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어떤 역할을 했고 현재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윤석열을 이제 사실 그 당시 체포할 때부터요. 네.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윤석열의 편에 듭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흠을 뜯으면서 흠 잡으면서 결함이 있다, 불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두둔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신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본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익 공동체랄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걸까요? 윤 정권과?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의 이제 기본적인 속성은 자기들의 자사 이익밖에 없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한번 나가보면 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란 당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일단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나서 내란 특검을 해서 조선일보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선일보의 속성으로 지금 여러 차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지금 꼽으셨는데 예. 이 내란 국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조선일보가 창간 이래 어떤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까? 두어 가지만 꼽아주시죠. 우선 먼저 꼽을 것이 1926년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동아일보는 한 10개월 가까이 정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중앙일보가 여운현 선생님이 이끌던 네. 신문 끝내 폐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 그 당시에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이에요. 1933년에 인수해서 3년째 됐는데 이 사람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러 다닙니다. 조선일보에 아주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네.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응모 조선일보입니다. 저는 사실 조선일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민족지로서 역할했다. 있습니다. 고천에. 방응모가 인수한 이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그들의 기회주의 행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980년도에 살인마 전두환이 정권을 잡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보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의원으로 그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던 방우영이 참여했죠. 방우영. 네. 그러니까 지금 방상훈 씨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의원으로 참여합니다. 네. 거기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론 통폐합했죠. 언론 통폐합. 그것도 저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통폐합이란 말은 그래도 약간 중립적이잖아요. 네. 마치 애들이 뭐 자신들이
폐간되었다고 하는 거, 강제 폐간되었다는 거 비슷한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못된 그 짓을 용어 했습니다. 자체도 프레임이군요.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네.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건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짓을 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는 내란 DNA라고 부르고 싶은데 예, 말하자면 5.17도 광해 내란 아닙니까? 군사 쿠데타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 내란 세력하고 협력해서 어찌 보면 자산은 좀 그로 인해서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언론을 피폐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내란 DNA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동의합니다. 생각입니다. 예. 조선일보가 말이죠. 예, 극우 단체 광고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런 극우 광고를 실은 데 대해서 조선일보가 면책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광고윤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 그 어이없는 광고를 보면서 와, 조선일보 그런 짓을 한두 번 해온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제가 만약 조선일보라면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론에 아직 탈을 쓰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광고는 공짜랍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실는데 돈까지 얹어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선일보가 뭐 안 하던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이번엔 직접 나서서 뭔가 공을 세워야 되는데 광고까지 부탁을 하니 마지못해 하는 척하면서 그런 누군가가 광고 윤리가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이 되나요? 그 조국 그 부녀에 대해서 뭐 무슨 매매를 하는 듯한 그 뉘앙스를 주는 그림을 싣고 그래가지고 한참 야당이 나섰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막 특별 그 지면까지 할애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한 적이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광고 사태는 조선일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지 별다른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 특검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조차도 조사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그 광고를 받았고 그런 내용을 국민들의 낱낱이 해서 과연 조선일보가 사회적인 공기로서 사회적인 흉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기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반드시 벌을 할 건 벌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입이 들어오거니와 예. 하고 싶었던 얘기를 광고 그렇죠. 지면까지 활용해서 한 거군요. 완전히 꽉 먹고 알 먹고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야말로 조선일보는 표정 관리만 하면 돼요. 와,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거 혹시 뭐 나를 믿고 있는 시민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별로 양심의 가책 없이 해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흔히 보수 메이저 신문 3사를 묶어서 조중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정현주 전 한겨레 논설 주간의 브랜딩이죠.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만은 이 3사 사이에 요즘 균열이 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중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조 쉼표 중동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균열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균열을 조선 폐간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제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침마다 저는 일어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내란 사태 이후로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논조는 많이 바뀌었어요. 적어도 윤석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확고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혹시라도 그런 그 논리를 이끌어낼 때는 항상 이재명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지극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김대중 씨라고 있고 강천석인가 그리고 뭐 양상훈 네. 뭐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박정훈도 있고 제가 참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 외우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강천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제 이야기가 빗나가긴 하지만 고문이죠. 예. 네. 그 사람이 한 2개월 동안 그들은 2주에 한 번씩 칼럼을 써요. 2개월 동안 칼럼에 이재명이라는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젠가 한 사흘 전에 이 사람이 또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를 공동정범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란의 공동정범. 만일 내란의 공동정범이라면 조선일보처럼 공동정범 일가 없어요. 제가 그 사설은 그 칼럼 못 봤습니다만 그게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됩니까? 공동정범 논리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이번에 윤석열이 민주당한테 막 그 야당한테 이렇게 책임을 밀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으므로 이 일에 내란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만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조선일보는 아직도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조하고 당당하게 자기들끼리는 네. 아주 교활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조선일보를 제대로 잘라내면 아까 말씀드린 중동은 어느 정도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선일보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 물론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동아일보라든지 중앙일보와 비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선일보 자체로서 죄악이 되는 것들을 분명히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점은 짚고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출범시키고 내란 특검으로 하여금 조선일보의 그 이 내란 방조 혐의도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당연하죠. 말씀이죠. 네. 사실 이제 약간 논리가 이야기가 빗나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이런 데는 네. 그 비시 정권에 협조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언론인들도 아주 가혹하게 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골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언론인은 더 가혹해야 된다. 이제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반민특위 같은 것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노골적으로 그런 것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을 해서 언론이 얼마나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공개 역할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회적인 흉기로 돌변했는지 돌변이 아니라 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런 실상을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언론으로 놔둘 것이냐. 사실 저는 언론이 지나치게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박탈, 더 나가서 폐간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예 아까 몇 사람 실명을 꼽으셨는데 예.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말하자면 손꼽을 만한 조선일보의 전현직 필진 예. 한 세 사람만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전직 현직 포함해서? 뭐 조선일보의 전설이라고 이제 하는 김대중 씨를 반드시 꼽아야겠죠.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조선일보 김씨라고 부릅니다. 김대중 씨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강천석이라는 사람, 예. 이재명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것에다가 이재명 기생인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 동안 칼럼 제목에 이재명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재명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래서 기생충이라고 쓰려다 그래도 저는 이제 품격이 있으니까 조선일보보다는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기생자 이런 말 쓰려고 그러면 기생인 이렇게 사람인을 붙였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상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주필이죠. 네, 양상훈이라는 사람이 어젠가 그런 걸 썼어요. 윤석열에게 6개월 임기를 주고 뭐 그에게 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노림수 꼼수가 뭐라고 보세요? 6개월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헌재가 뭐예요?
그를 파면하지 말고 그냥 기각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 그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네,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본 이제 글에서는 예. 6개월 이렇게 유예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2심 재판이 당연하죠. 확정되는 거죠. 예, 당연하죠. 결국 이재명 발목 잡기의 그 일환, 새로운 논리 개발한 게 여러 아니라, 가지 네. 자기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술책이 있을 겁니다. 네. 우습죠. 네.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그건 따질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이들은 뭐 지금도 이제 오늘 그 조선일보를 보면 1면과 2면 거의 여기가 이재명 언제 재판이 끝나고 그리고 개헌 그래서 논점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고 이재명을 잡아 끌고 이런 식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후에 무슨 개헌 이런 거 근본적으로 윤석열은 내란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한다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6개월이 하면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 그러니까 개헌을 맡기자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 헌정을 물란케 한 국사범 아닙니까? 예. 그런데 헌법 개정을 맡긴다는 게 논리적으로 무슨 아닙니까? 그한테 네. 헌법 파괴법이잖아요. 네. 그에게 개헌이라든지 헌법을 논한다는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정상인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보자. 이건 정말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그들 말대로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흔히 조선을 이시조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예, 조선일보의 별명 중 하나가 방시조선입니다. 예, 족벌신문이라는 얘기죠. 예, 예. 다른 신문에서는 그래도 내부자들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유독 조선일보는 그런 내부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고 저희가 이 퇴역 언론으로서 언론운동을 합니다마는 저희 단체에도 조선일보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예. 조선일보 종사자들은 왜 그 사주에 그렇게 장악이 돼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조선일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가 일정 부분 아까 이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대정 침묵의 시기와 그리고 이제 민족 그 주의 인사들이 했던 것 그다음에 1933년 이후 방모가 인수한 이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출 것은 현재 그 조선일보의 폐악질의 근원은 방응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방치 조선일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1933년이니까 92년인가? 그렇죠? 92년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조선일보는 그때부터 따져야 된다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그래서 약간 워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방치 조선일보로. 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족벌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행정입법, 사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민족인 절차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예.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오히려 민주국가에서는 행정입법, 사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언론이 네, 제4부라고 하죠. 예, 제4부라고 하는 언론이 벌써 105년 내지는 92년 동안 횡포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뭐 사기업이 자본주의 사기업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기를 하는 기업이에요. 사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상적인 기자의 취재 활동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가 사주를 해요. 너 이거 넣어야지 우리한테 회사에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용납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 좀 더 주는 거. 네. 그리고 뭐 엉뚱한 당근이군요. 당근. 예, 네. 엉뚱한 자존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최고의 회사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돈도 더 주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사주 측에서 정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딜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월감을 느끼는 장치 같은 걸 마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언론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해질 수 있는데 지금 그 기자 생산 구조를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제 약간 이제 논점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한겨레 신문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한겨레 처음부터 독자로 이렇게 했다 끊은 지 꽤 됐는데 예전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 보세요. 예전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나는 한겨레 기자 할 거야 라고 해서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을,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운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를 들먹였습니다만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즐겁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 뻔한 정부로부터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한겨레 가느니 조선일보 가겠다. 거기 하면 사주가 알아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해놓고 있으니 나는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보도하고 그리고 뭐 기자단에서 이제 그 입사시험 보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저는 입사시험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쭉 서열을 행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셀러리맨 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단장님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카톡 상태 메시지를 보니까 대한민국 교사라고 적으셨더군요. 교사 출신이신가요? 제가 교사 출신인데 혹시 제가 무슨 교사를 했을 것 같다고 저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뭐 하시는 일 봐선 역사 교사 같은데 아닌가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역사 교사가 아니라 그럼 사회과 교사인가요? 사회과 교사도 아니고 국어 교사도 아니고 저는 유감스럽게 영어 교사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 뭐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저는 외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편이에요. 이제 과가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일보가 홈트루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홈트루스라는 말이 뼈아픈 어떤 그 진실 같은 건데 조선일보가 막 대강 문경을 보고 참 우습다 자식 공부 좀 하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조선 그 영어 교사 출신인데 조선일보 폐악지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뭐 언론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교사를 그만두고 뛰어드셨나요? 이제 퇴임을 한 거죠. 네. 교사를 퇴임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영어 교사 출신이라시니까 그러면 그 한국 언론의 외신 보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신 보도입니다. 네. 외신 보도는 지금이야 이제 그 AI 뭐 하여튼 그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지긴 하지만 어떤 외신을 갖다 쓰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 예를 들면 아주 지방지 같은 거 거의 뭐 그쪽에는 알려지지 않은 소식 같은 것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당겼으면 얼마든지 국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근한 얘기긴 하지만 영어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그게 한국계 고등학교인가요? 일본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저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일본 사람은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뭐 어떻다고. 그리고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그때 한국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선수 중에. 그런 것들이 마치 일본에서 막 대단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처럼 보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영어하고 이제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외신을 지금은 좀 냉정하게 그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외신에서 가장 아직도 미안하지만 국민들 중에는 외신하면 이거 그래 공정하고 뭐 믿을만해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꼽으신 사례는 말하자면 뭐 국뽕보도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일본 그 야구대회 같은 거 그런 것은. 자, 조선일보 폐간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가 희망을 많이 줬어요. 김건희 씨가 이제 목숨을 건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저희처럼 이제 그 뜻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정은 가득한데 막막한 사람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될까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참 어떤 때는 아쉽게도 끝이 없을 수 있는데, 김건희 씨가 이번에 목숨을 건다고 했으니까 김건희 씨가 죽든지 조선일보가 죽든지. 그러게요. 이게 결투 아닙니까, 결투. 예. 네. 그래서 황야의 결투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사필 규정. 세상의 모든 일은 잠시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이 이긴다. 될 대로 바른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윤석열의 내란 사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동토했었잖아요. 얼마나 엄혹한 겨울이었습니까? 그런데 용감한 민주 시민들이 막고 나서서 봄을 앞당긴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폐간이 그냥 막연하게 가능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거와 이제 직접 관련이 없으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선일보가 무너지는 증거를 봤어요. 작년에 거기에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성 문제로 하여튼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이제 언론기관 언론단체, 운동단체도 몇몇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냈었는데, 우리 실천단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발언하고 시위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고했습니까? 예? 해고했나요, 당사자를? 그렇죠. 네. 그 2달 만에 해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시적 결과 같은 것이 조선일보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그 원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 사필 규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언론을 향해서 그리고 시민사회를 향해서 나름의 당부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사실은 희망을 갖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레거시 미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거시라는 말은 뭐 유산이라는 전통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좀 확대하면 쓰레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뉴미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뉴미디어가 이번에 그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도 뉴미디어가 없었으면 엄청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뉴미디어가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뉴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사실 레거시 미디어는 시민들이 할 역할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뉴미디어는 시민들이 할 역할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좋아요라든지 구독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알림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론 운동이라든지 진보 운동, 시민 운동, 민주 이제 어떤 말을 쓰든지 그런 단체에서 사실은 이번 윤석열 내란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특히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언시국이 이제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진보 단체가 모여서 적어도 이번 그 조선일보가 내란 사태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 모임 내지, 그리고 사실 조선일보가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통일, 환경, 교육, 지역, 농업 이런 문제들 모두에서 딴지를 놓고 있어요. 노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조선일보 하나 혼내지 못합니까? 너무 범위가 넓은데 내란 백선 어떻습니까? 조선일보가 내란 과정에서 한 일. 그런 것도 당연히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는다면 네. 조선일보의 목줄을 더 확실하게 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시국 TV 핫 인터뷰, 오늘은 이두구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실천단장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